화성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행궁동.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 행궁동의 주민을 만나봐요. 나이는 좀 쉬운 여섯이고요. 이름은 이영수. 그리고 직업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결혼해서 어른들 모시고 30년 거주했어요. 30년 그 전에 살 때는 성곽 안에서 이렇게 사대성 안에서 살면서도 교통은 좋은데 건물이 낡았고 막 주변에 막 점집들이 많고 조금 낙후된 마을이었어요. 요즘은 갑자기 이렇게 그 도시 재생 거기에서 가까이 산 사람들이 텃밭도 가꾸고 막 많이 깨끗해졌어요. 낡았던 이렇게 건물들이 헐려서 빌라를 짓고 주변에 카페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통닭 골목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변한 거는 별로 없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성곽 주변에 그 길이 나 있어요. 정약용 도로라고 그 길이 그렇게 나는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한옥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래전 행궁동이 발전하지 않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영숙 주민. 행궁동의 수원천을 거닐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영숙 주민은 행궁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요양원을 보내야 되나 막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절에를 봉사도 하는데 어머니를 거기를 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등급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머님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근에 홀로 계신 어른 모시고 그냥 그 옆에 가서 그냥 3시간 케어를 해주고 와요. 말동무도 해주고 좀 주변 정리 좀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모셔다가 병원에도 가고 그런 역할. 제가 어머님을 모셔서 그런지 몰라도 홀로 계신 어른들 보면은 마음이 측은하고 정말 내가 힘이 필요해서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편찮아지자 요양복지사의 꿈을 꾸었다는 이영숙 주민. 이제는 모든 어르신의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내 마음 은신처를 절을 많이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믿음이 청정하니까 이게 모든 보는 눈이 실상이 바르게 봐주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내 본래를 찾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이렇게 종교가 다 있겠지만 하나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의 은신처 그리고 내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더라고요. 여기 주민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활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게끔 하면은 조금 마을이 이렇게 동네 주변이 조금 밝아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래전부터 행궁동과 함께한 이영숙 주민. 이제는 모든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저는 계속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여기가 교통도 좋고 그리고 주변이 성곽이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고 재래시장이 있어서 물건들이 못 싸요. 저렴하고. 저는 어디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로지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행궁동은 내 마음의 정원입니다. 이영숙 주민뿐만 아니라 행궁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수원사를 찾아가 보았어요. 수원사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1955년생이고요. 수원사 직책은 주지입니다. 본명은 세영스님이라고 합니다. 조계종의 체제는 임명을 받으면 4년 동안 재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10월 7일 날 여기 임명받았기 때문에
주지로 재직하면서 행궁동에 사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요. 사회복지는 아마도 도시재생사하고 아마 상통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가, 한 20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여기 온 이후에 동네 시간 날 때마다 아주 새벽에 동네 청소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 청소에 몰입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실내나 밖에나 주로 시간이 나면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평소에 청소를 하면 머리가 맑아짐을 느낀다는 세영 스님. 세영 스님만 지나가면 온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남들 욕한다고 나를 스님 동네 청소하고 다니냐고. 욕하는 사람 없지. 쳐주는데 욕하는 없어. 부지런해서 하는 줄 알지. 처음에 욕했다니까 그러네. 여기로 그냥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졌었어요. 그냥 그 전에는 아유 그래 걷어모아 쓰고 그래도 그냥 쓰레기가 늘어졌었는데 이렇게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행궁동에 살아보니까 순박한 분이 많이 계세요. 오래 계셨던 분, 토착민이 계시고 또 이주민들이 또 많이 여기는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감 있는 그런 동네이구나. 특히 경로당에 이제 어른들 모이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요, 상당히 이 동네에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서로가 소통이 가능하다면 마을을 갖고 나가기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인사도. 세영 스님이 오고 나서 생겼다는 이곳 경로당. 웬일인지 경로당 사람들은 모두 세영 스님을 알고 있네요. 혼자 계시니까 절에 와서 저녁을 드시면 좋은데 이 걷기가 불편해서 못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와서 이제 나무 밑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절 마당에 절에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노인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항상 복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시에 간식 갖다 드려라.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소통이 되기 시작했죠. 동네 할머니들께서 나보고 왕스님. 참 재밌는 단어이죠, 왕스님. 어쨌든 간식을 제공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오면서 인사를 하다가 가을이 되니까 생각나기를 추워지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동네 반장님, 통장님을 제가 모시고 경로당 이야기를 했죠. 여기 노인정도 없고 노인들이 맨날 정전함 밑에 기식을 하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오셨다 이렇게 다녀보면 보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우리 남수동에다 이걸 사서 노인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사람이지, 감사한 분이에요. 수원사의 주주 스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남수성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고 스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정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 아하, 노인들이 여기 세영 많이 스님이 모여서 경로당을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힘 좀 받고 쓰셨군요. 제 올린 남은 떡을 갖다가 이제 매일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이 나는 바람에 집을 사갖고 우리 신녀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나는 이웃들에게 뭘 좀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간식 문제, 경로당 문제, 또 무료급식도 해드리고 때때로 잔치도 해드리니까 소통이 되고 아주 친숙해졌어요. 다 좋은 점도 많으나 하나의 개선할 점이라면 여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분리수거가.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그 분리수거장에 뭐 음성도 녹음되어 있고 다양하게 개봉도 하지만 참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 분리수거가 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나 자발적인 소통이 돼야지 이게 참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속으로 소망하고 있죠. 저기 있는 분들이 자기 동네 앞에서 쓰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본인도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아직 동참함을 못 받지만 그렇게 이 동네가 많은 동참이 되어서 깨끗한 동네로 거듭나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주지스님이 어르신을 위해 힘쓰신다면 이분은 아이들의 히어로입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1969년 10월생이고요. 연무초등학교 교장 2년차 최규조라고 합니다.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를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인근의 연무대나 이제 창녕문이나 가벼운 성곽 정도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주변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박물관, 행궁,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무예 24기, 6학년쯤 되면 이제 그 정조대왕의 사상이나 화성 행궁과 관련되는 걸 가지고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발표회를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쭉 경험하면서 수원 화성이 아름다움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실용성이랄지 과학성이랄지 또 이제 그 정조대왕의 효정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심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현재 이제 교육 환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아주 큰 그림은 이제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교육청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학교에 제시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장에게 그런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넘어와 있는 그런 자율권을 이제 교원들하고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을 학교장이 주도를 해서 경영을 해가는지 아니면 같이 함께 협의를 하고 얼마만큼 재량권을 이제 교원들한테 부여를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조정해서 상의해가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죠 지금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 행궁동이라는 곳이 또 지금 행궁동에 있는 어떤 행궁이나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이나 성곽 자체 부속 건물들 그리고 또 여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조그만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교육활동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행궁동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하죠. 학생이 주도하는 회의를 통한 학교의 의사결정과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자연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고 있는 연무초 학생들.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업이네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그 젊은 부부들 또는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그 거주하고자 하는 나름의 자기들 기준에 판단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주민들은 아파트 또 주변에 편리한 각종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을 주거지로 원하는데 이곳은 전원적일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과는 약간 괴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곽 안의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유네스코 문화재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 이제 건물을 이제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린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이곳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 약간 도심 속의 전원 마을 이런 형태로 잘만 리모델을 하면 마을을 좀 큰 틀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시가 좀 앞장서서 기본 인프라를 가장자리를 먼저 준다거나 해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관해서 살살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입히고 주변 인프라를 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서서히 갖춰주면 그럼 제가 볼 때 행궁동은 뭐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행궁동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 활동터이다. 행궁동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행궁동에서 더 큰 꿈을 꾸는 행궁동의 청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백 디자인을 하고 있고 행궁동에 이번에 브랜드 앰비밸런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핸드백 디자이너 36살 손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직업 특성상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을 계속 서울에서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핫하다는 곳들을 좀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보통 그냥 좀 이렇게 예전 것들을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되게 트렌디하고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데들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찾아다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행궁동을 주말에 나와서 그 행궁길을 걸어 다니게 되었는데 막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행궁동 아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원래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언젠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좀 구체화가 되었고 올해 2월까지 직장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올해 3월부터 행궁동에서 브랜드 런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지금 사실 행궁동이 막 너무 멋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점이 되게 강한데 아직 발전 중인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개성이 강하고 어찌 보면 인디적인 느낌의 그런 샵들이 많이 있으면 이 공간은 진짜 재밌어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 근교에 이렇게 멋있는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아직 많이 젊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알리는데 제가 좀 수원 시민으로서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행궁동 쪽은 진짜 막 너무 멋지다라는 게 강하게 저한테 남았기 때문에 저부터가 이제 이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노하우를 좀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궁동에 주저없이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장점이랑 제가 가진 이 재능? 뭐 이거를 잘 적합하게 믹스를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점이 지금 당장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저희 20살 초반 때만 해도 제 나이 또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팔달문 쪽이 그 뒤에 번화가가 다 이렇게 되게 뭐 유동이 워낙 많고 사람들이 주말에 밀집이 되는 지역이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지고 아쉽다. 남문이 왜냐면 저희한테는 추억이 있는 장소가 남문, 북문 이쪽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고 일단 사람들 발길이 끊어지는 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 몇 년 전부터 다시 행궁동이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뀌고 또 예쁜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수원 분들 아니셔도 많이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려 수원성이랑은 또 잘 맞는 컨셉으로 바뀌어가면서 발전적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행궁동이 너무 멋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뭐 서촌을 가보고 북촌을 가보고 뭐 어디 핫플레이스라는 데를 가봐도 이 규모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이 경기 도권 내에 그것도 행궁동은 너무 멋이 있고 또 뭐 예전 대비 봤을 때 유지나 보수가 너무 성곽길 자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튼지 간에 공간을 발전시키고 또 알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행궁동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앞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게 될 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협력 조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이 행궁과 잘 어울리는 예전 모습이 아닌 되게 트렌디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으면 이 행궁동은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행궁동은
예술적인 일상이다?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초반 단계이고 행궁동 또한 앞으로 발전할 그런 모습들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의 어떤 상상을 현실로 풀어내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떨리고 설레고 네 그리고 힐링을 또 여기서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이죠. 네 가는 곳곳마다 다 그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청년 시절부터 행궁동을 사랑하며 행궁동에서 꿈을 꾸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현안이고 이 동네 주민으로 한 70년 이상 살고 그 뭐 70 넘은 놈이 무직이지 직업이 있겠어. 여기서만 산 게 한 68년 됩니다. 원래 그 여기가 고향은 아니고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와 갖고 여기서 정착한 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만 사는 거죠. 그 70년 전이나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인지 모르지만 거의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여기는 우리 3대가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나, 또 우리 아들, 우리 손자 3대가 아니라 한 5대 되네. 4대, 5대 되는데 여기서 쭉 살고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한 25년 하고 정년퇴직했고 그 후에 그 남수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해병전회 총회장에서 그 봉사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순농구 총동창회장도 거치고 무예 24기 연합회장도 하고 현재 그 행궁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거의 한 5분의 1은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운동하는데 나가서 후배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요새는 뭐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해서 그 연무대에서 무예 24기 수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 옛날에 매일 새벽에 나가는데 요새는 이제 몸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가끔 나가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는 상태니까요. 지금 이 행동이 자체가 그 우리 문화재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서 옛날에 왔을 때는 뭐 거의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참 주민들의 뜻을, 국민의 뜻을 모아갖고 이 복원이 되고 지금 그는 거의 이제 90% 이상 복원이 된 상태에서 그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 수원 화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라면서 그 수원화성을 위해서 뭐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주민의 삶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동시에 같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게 염원이죠.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수원 화성 서장대가 불이 나갔고 그거를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해병대 상계적으로 편성해서 수원 화성 사업소 직원들과 그리고 무예 24기 해는 직원하고 우리 해병대 팀하고 해서 세 팀으로 나눠서 수원 화성 둘레 5.74km를 매일 밤 10시 이후에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문화유산인 화성을 참 보존하는데 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체 회장으로 있는데 그 어려운 동네인데도 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대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도시 재생 사업 같은 데에 주민이 합심해서 참여해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주민의 삶이 좀 나아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이죠. 사람한테는 가장 그리운 게 고향이고 제 생각엔 그래요. 고향을 자주 뭐 고향도 아닌지 모르지만 자주 앵겨다니는 건 사람은 그 정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가 서로 엇비슷하게 얽혀 있듯이 인간의 정을 갖고 살 때 그 사회는 많이 발전되고 아마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게 허락하는 이상 여기서 그 아마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내 소망인데 그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나에게 행궁동은 영원한 고향이다. 행궁동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어떠셨나요? 갑자기 행궁동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았나요?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행궁동은 도시재생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궁동에서 봐요, 우리. 안녕!